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꼬리를 무는 교육과정으로 저희 첫 번째 전문대학교 입시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인천교육지원청의 장학사 이용구라고합니다. 오늘 원래 예정되었던 강사분은 문희태 부장님이셨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강의를 못하시게 되셔서 도농고등학교에 계시는 강효자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강효자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경기도교육청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며 그리고 오늘의 주제와도 너무 잘 맞겠죠. 한국전문대학교 교육협의회 진로진학지원단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고려대를 비롯해서 다수의 대학에 대해 자문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 전문대와 관련된 입시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와 관련된 내용 간략하게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먼저 말씀을 드렸고 강의는 시작을 하시고 8시 20분까지 전체적으로 안내가 있을 예정이고 8시 25분에 5분간 휴식을 갖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로 방송이 송출되다 보니 약간의 딜레이가 생길 수 있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으로 궁금하신 부분 남겨주시면 제가 강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효자 선생님으로 하여금 전문대학교에 대해서 입시 지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본의 아니게 이렇게 갑자기 강의를 받게 됐고요.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 학부모님들에게 좀 더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지금 장학사님 말씀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강의를, 그러니까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일단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문대학은 희망입니다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정말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생각보다 좀 짧아서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두 곳의 졸업생 진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이건 이제 학교 알림이에 공지가 되는 내용인데요. 연천고 졸업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제 대학 2학년 다니는 아이들이죠. 이렇게 비율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 53.8, 전문대학 25%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진학한 학생들은 대학이 63.6, 전문대학이 18.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전국고등학교는 좀 더 규모가 크겠죠. 그래서 지금 2학년 다니는 학생들은 일반 대학이 한 53%, 전문대학 30% 이렇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1학년, 올해 1학년 들어간 학생들은 일반 대학에 일단 70%가 넘고 전문대학이 한 20%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대학도 어떻게 가느냐, 어디를 가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전문대학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은 저희 교사연수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연수를 했는데 사실 전문대 연수라고 하면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참여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참여하셔서 좀 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부모님들이 전문대 간다. 그럼 뭔가 우리 아이가 실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제가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서 거의 교사 지원단으로는 이제 최초로 이렇게 해서 전문대학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조금 더 다른 데에서 부모님들께서 보시지 못한 그런 정보일 수도 있는 것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에서 한번 길을 찾아보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런데요. 앞부분 좀 빨리 넘길 부분 넘기고 뒤에서 좀 알아야 될 정보, 이 부분들은 좀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어떤 직업들이 더 많아지고 아니면 이제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변화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부모님들께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아이들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직업 변화 추이는 늘 비슷합니다. 이게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이제 21년에 조사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늘 교사인데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늘 보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도 19년, 20년, 21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이들이 좀 많이 주변에서 많이 보는 이런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싶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 미래, 그러면 지금 굉장히 인터넷 등등에서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이 메타버스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냥 가상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제가 이제 고용정보원 워크넷의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럴 때 각광받는 직업들, 그래서 여기에 이제 XR이라는 것은 확장현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요 응용시장 전망에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제품개발, 교육, 프로세스 개선, 유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오늘 부모님들께서 조금 보시고 그 워크넷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이런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 직업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우리 아이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을까? 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아바타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에 TV 예고화면을 봤더니 우리 어른들이 보는 프로에 이 아바타 디자이너가 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광받는 직업이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것들 보면 앞으로 향후 10년간 그러니까 취업자 수 증가가 될 전망을 보이는 직업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앞으로 이제 10년간 증가할 직업의 그 숫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이제 큰 보건사회복지 종교관리직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 경영회계 관련 돌봄, 보건, 개인생활 서비스직 이런 것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요 순서대로입니다. 공학 전문가, 문화예술, 정보통신 의외로 정보통신 쪽이 많지는 않죠. 그리고 조리 음식 서비스, 가사 음식, 단순 노무, 청소 경비 관련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근데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첨단 산업 분야만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4차 산업혁명 그러면서 뭔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그냥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요 기술 혁신 현황과 전망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보면 아직도 동시통번역 이런 학과를 가기를 희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남아 있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 패턴 요인 분석에도 보시면 이제 의학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런 인공지능 활용, 이런 이제 진료가 행해지는 거죠. 그리고 뭐 가전제품은 이미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고 로봇도 부모님들께서 이미 이제 접하시는 분야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양한 분야로 더 확장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자율자동차, 드론, 바이오 기술, 3D 프린팅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유망한 직업과 관련된 분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교육 분야에서도 좀 이제는 좀 변화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영어의 공통 언어화가 좀 눈에 띄기는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긴 하죠. 그런데 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학들도 외국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도 물론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교육의 글로벌화가 되면서 양극화가 좀 더 진행이 된다. 그래서 고용 불안정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것이 나오긴 하나 우리가 이 안에서 저희가 아이들하고 이제 만나다 보면 정말 틈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구조 직업세계의 변화 보면 우리 어른들은 사실 막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와 인간이 더 비슷해지고 디지털 기술 잘 활용하고 직업의 등장과 소멸이 빨라지고 여기 평생학습 시대. 저는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대학을 바로 가지 않더라도 본인이 무엇인가를 하면서 그 이후에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갖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확산이 된다면 대학 진학에 대해서 크게 더 고민을 하지 않는 그런 세상, 그리고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여긴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21세기 인재 핵심적 역량은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이게 바로 이 지금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화두가 되고 학교의 교육 현장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인재들을 원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 활동들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융합 지식형 인재, 이게 바로 우리 교육 과정에도 들어오는 말들이 되거든요. 근데 사회가 원하는 인재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이미 우리 교육 과정에 들어와 있는 창의성,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걸 또 잘 들여다보시고 기억을 해 두신다면 대학에서 또 학생을 선발하는데 특히 종합전형에서 쓰이는 평가 요소에도 이 부분이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래 유망 관련 직업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첨단 과학 이런 분야도 있긴 하지만 저는 여기에 삶의 질, 복지, 공공안전 분야 이런 부분들 보시면 동물도 있고 도구 같은 경우도 동물이잖아요. 메이커스 랩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그 첨단 메타버스 세계와 관련된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감정노동 상담사, 그 옆에 보시면 동물 매개 치유사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어떤 직업들이 살짝 바뀌는 정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래 유망 관련 직업들은 부모님들께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기는 하지만 그냥 지금의 우리들이 접하는 것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은 사실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대학의 학과와 연결이 된다면 아하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앞으로 이런 분야들 8대 영역 분야 이런 부분들이 좀 유망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그쵸. 이런 부분들, 빨리 넘어가네요. 헬스케어 부분, 교육 부분, 그냥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교통, 물류, 제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 물류 같은 경우 요즘 굉장히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이 물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감하는 것은 지금 그냥 택배,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떤 기술이 기반이 되고 우리 사람이 아직은 개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변화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 부분, 문화 부분, 정보 부분 이런 것들도 이제 빨리 넘어가네요. 이 앞에 부분이 이제 다시 정리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유망 분야의 직종들이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들을 요거는 제가 그냥 학과와 연관해서 보는데 좀 빨리 넘길게요. 로봇 분야가 위에 있는 이 어떤 전문가와 관련된 것이고 밑에 학과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보면 기계공학과 관련된 것들이 쭉 변화해 가는 건데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이제 윤리적인 것이 들어가는 로봇 윤리학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융합이 되어서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것들은 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캡처를 해왔고요.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생명공학 분야의 어떤 첨단 분야가 같이 들어가는데 이 농업 관련된 분야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기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공학에서부터 보건까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직업들이 또 앞으로 첨단 분야와 관련된 거고 그다음 융합 연결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지금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직군들이 생겨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사물 인터넷, 사이버 평판, 그 다음 안전 분야.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안전 분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정보 보호에서부터 있지만 지식 재산도 있고 스마트 재난 관리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종으로 보면 기존에 있던 소방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보보호 전문가, 스마트 재난 전문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에너지 분야도 계속 가야 되겠죠. 이게 이제 환경과 결합이 되고 새로운 에너지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에너지 연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도 관심을 갖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신재생, 뭐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 분야인데 이걸 말을 붙이기가 좀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여가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게임에서부터 문화 컨텐츠에다가 뭐 개인 미디어에다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우리 사람 손이 꼭 가는 뭐 네일 아티스트, 반려동물 미용사, 여행 안내원 등등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놀이 분야에 또 이제 뭐 해양 레저도 있고 여행도 있고 우리 삶의 어떤 여가 부분이 확장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직업군으로 그래도 앞으로 각광받을 직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건강 분야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에서부터 원격 진료, 뭐 노년 플래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치료와 관련된 분야의 직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노년 플래너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직군이 되겠죠. 그다음 의식주 분야는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 그래서 이런 것까지 관련된 직업들 이렇게 연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잘못 나왔군요. 그다음 디자인 분야. 디자인 분야는 뭐 캐릭터에서부터 홀로그램, 가상현실 있고 한데 뭐 3D 프린팅까지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까지 우리 아이들이 좀 앞으로 관심 가질 분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직업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이제 전문대와 관련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은 조금 전에 본 그런 자료들은 그러니까 전문대 관련해서 보면서 같이 나온 자료들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대 졸업자들이 어쨌든 이 가치로 볼 때 우리 사회 미래의 어떤 청년 인식 분석에서 이런 것이 나왔거든요. 계층 이동 사다리로서 전문대 역할론이 주목이 되고 이 부분이 수치가 더 가치가 커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실제로 연세대 교수님이 이제 그 연구한 것이 나오는데 작년에 연구 발표된 겁니다. 이게 뭐 아주 최상위권 대학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이게 경상권, 충청권 이런 중하위권 대학들보다는 전문대에 진학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이 안정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왜 가는가에 대한 것들도 이제 선택 요인에 관한 걸 한번 살펴봤는데요. 대체로 학과와 관련된 거다. 그러니까 전문대는 어떤 학벌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이 우선이 되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에 표시된 거 보시면 그래서 전공을 보고 선택하고, 그다음 생활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집에서 가까운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 요인이 되더라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겪지 말자는 거죠. 이게 일반 대학 진학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전문대학에 다시 입학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수치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미리 진로에 대해 생각을 하고 한다면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 근데 뭐 살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도 되긴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매년 뭐 이렇게 발표는 되기는 하는데요. 뭐 서울대 졸업하고 물리치료과 다시 들어오고 뭐 등등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전문대는 앞에서도 나왔지만 취업과 직접 연결되는 학과들을 많이 선호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는데 학교에 가면 특히 마지막에 있는 직업전문학교 홍보물들이 거의 막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보시면 고용노동부, 폴리텍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을 하는 산업학사가 되겠고요. 직업전문학교는 거의 학원인데 학점은행제 전문학사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 해당이 없고라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전문대학은 어쨌든 교육부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전문 학사, 전문 기술 석사 과정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뒤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고요. 국가장학금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강의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자율모집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미 이제 1차 접수는 끝났고요. 2차가 수능 보는 그 주에 있습니다. 11월에 한 번 더 있고요. 합격자 발표는 일반 대학하고 동일하게 발표를 이 시기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대학도 정시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정시도 하는데 일반 대학에 비해서는 어쨌든 전문대학은 원서 접수 기간이 길다. 그리고 1월 13일까지 다 맞춰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발표하고 등록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대학은 추가 모집이 있는데 전문 대학은 1월 13일부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자율 모집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 대학에서 13일 끝난 이후부터 자율적으로 모집을 하고요. 이때 돼서 수능을 보지 않은 학생들도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대학은 정시에서도 학교 생활 기록부, 내신 성적만으로 뽑는 대학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 가서 또 자율 모집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안 넘어갑니다. 네, 다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요거는 지원 자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그 연천고나 전곡고 같은 경우 이제 특성화반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원서를 넣을 때는 일반 전형이라는 것도 있고 일반 고 전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은 누구나 다 고등학교 졸업 자격만 있으면 누구나 다 원서를 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일반고는 이제 그냥 우리 학교의 일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서일대를 가지고 왔는데요. 서일대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일반 전형, 일반고 전형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요렇게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과는 누구나 다 지원 가능하고요. 그다음 일반고 전형은 일반고 졸업한 아이들만 지원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 레저 스포츠학과를 따로 뗐는데 레저 스포츠학과가 휴먼케어 학부에 있지만 일반 전형이 됩니다. 나머지 학과들은 일반고 전형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과들도 비교를 해봤는데 일반고 전형에 해당되는 학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특성화고 졸업한 학생들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일반고 전형에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대학 같은 경우 특성화고 전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 서일대입니다. 특성화고 전형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 전형하고 인원수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일반고 전형이 인원수가 많은 편인데 서일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이 특성화고 전형의 인원수를 그래도 많이 뽑는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일대는 그러면 몇 등급대 정도면 갈까? 그래서 이 파란 글씨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고 전형은 합격자 최저점 보시면 6, 7, 8 막 보이시죠? 그리고 특성화고 전형이 조금은 좀 높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전문대라고 해서 아주 반드시 성적이 높은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문대학들은 제가 오늘 여기는 넣지 않았는데 서울에 있는 전문대들은 대체로 우리 학생들 5개 학기 중에 잘한 것 2개 학기 전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학생들은 거의 다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서일대 지금 요거고 그다음에 이상하게 또 안 넘어가네요. 아, 네. 여기는 그 1호선 라인에 있는 또 인덕대이거든요. 월계역 쪽에 있죠. 인덕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 성적치만 가지고 왔는데 여기도 서울에 있는 대학이지만 의외로 성적이 낮아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덕대 같은 경우도 성적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낼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양여대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에서 일반고 특성화고 이렇게 뽑고 일반고 출신자 이렇게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양주의 경복대 같은 경우도 일반 전형, 일반고 전형 이렇게 나눠서 뽑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성남에 잠실에서 가깝거든요. 동서울대 같은 경우도 일반고 전형 이렇게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원대 같은 경우는 아예 일반고 없이 모든 전형을 일반 전형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시기별 인원은 그냥 뭐 보시면 되는데 수시 모집에서 일단 전문대는 거의 90% 가까이 뽑고요. 1차에서 많이 뽑고 2차에 지금 18%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1차에서 다 뽑지 못한 인원이 2차까지도 이렇게 가고 그다음 정시에서 좀 많이 뽑게 됩니다. 그래서 비율은 이렇고요. 전문대 중에 또 국립대가 하나 딱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한경 국립대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대 모집과 관련해서는 전문대는 여기 중간에 까만 글씨 보시면 일반 대학은 수시에서 6개만 지원 가능한데 전문대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대학별로 뭐 2개, 3개 지원하라는 대학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수 지원이 가능하고 이제 주의할 점 하나는 전문대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말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이제 취업과 관련된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릴 텐데요. 취업을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목을 봤어요. 그래서 일반 대학보다는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조금 취업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취업률이 높은 이유는 일단 전문대학은 정말 실무 위주로 교육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반 대학은 연구 중심이잖아요.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실무형 인재를 찾는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런 인재를 찾는 거죠.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직무, 너 무엇을 잘하니? 이걸 묻게 되니까 대학의 이름값이 필요 없는 그 수치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워크넷에 소개된 자료인데요. 취업 채용 시에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학벌보다는 직무 적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잘하십니까? 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입사 지원서 평가 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가 뭐냐? 신입 맨 위에 보시면 수치 제일 높은 게 전공 직무. 경력직도 직무죠. 두 번째도 직무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잘할 것인가인데 신입에서는 최종 학력을 걸어두는 대학이 있어서 그거지 뭐 대학을 예를 들어서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이게 아니고 4년제 일반 대학 뭐 전문 대학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것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 다음 단계들 중요한 것들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와 관련돼서 무엇을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면접에서도 어떤가 하면은 이게 신입 직원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직무인데 제가 또 주목한 것 중에 하나는 두 번째, 인성, 예의, 예절 등 기본적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부모님들께서도 물론 가정교육에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교육을 시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경력직에서도 결국은 직무입니다. 여기는 더 비중이 크죠. 무엇을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작년 그 기사인데 채용 트렌드 보시면 경력직, 수시 채용 증가로 간다. 그래서 무엇을 잘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과 관련된 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4년제 대학 졸업장이 굳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률, 졸업 학력 수준이 필요하다. 나의 최종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다. 이게 보시면 문화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은 한 40%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는 66%. 대학 졸업자가. 그 다음에 경영회계 같은 경우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도 굳이 4년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47%. 근데 실제는 72%. 그 다음에 미용, 숙박 이런 것들도 18%인데 실제는 42%. 그 다음 정보통신 관련직도
49% 정도인데 실제는 73% 정도.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보면 요구하는 학력이 고졸이하가 거의 우리 사회에서 40% 정도인데 실제 재직자 학력에 이만큼 초록색 2, 3년제가 더 들어와 있고 4년제 졸업생이 더 밑에 보시면 더 크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미스매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도 이야기를 해보면 4년제 대학 나왔는데 제가 저런 데 가야 되나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보신 이런 것과 연관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볼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이제 좀 다른 건데 전문대학에 가서도 해외 취업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해외 취업들 보시면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보다는 조금 가기 쉽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어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데 전문대 같은 경우는 외국어를 조금 못해도 교육시켜서 보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도전해 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전문대학 취업의 이제 대표적인 것을 보시면은 주로 이제 이런 국가들이 이렇게 좀 있고요. 어학 성적 부족해도 열정이 있으면 교육해서 보낸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빨리 안 넘어가네요. 이게 제가 이제 한양여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한양여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마다 싱가포르 호텔에 이만큼 인원을 취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호텔, 일본의 IT 분야 이런 쪽으로 취업을 시킨다. 그래서 해외 취업 생각하는 학생들은 전문대 가서도 희망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조기 취업형 계약 학과입니다. 이게 일반 대학에도 있는데 전문 대학은 일단은 많지는 않은데요. 빨리 졸업을 시킵니다.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일단 보장이 되고요. 6개월 단축해서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보시면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100% 보장이 되고요. 장학금 기업 지원 있고 기업에서 이제 맞춤형으로 실무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첨단 산업 분야와 관련된 이런 학과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아쉽게 수도권에는 이 두 대학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명지대학하고 명지전문대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시흥에 경기과학기술대가 있거든요. 근데 경기과학기술대도 지금 학과가 하나 더 늘었어요. 그래서 1.5년 만에 졸업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이제 다시 보시면 명지전문대 같은 경우도 뮤직 컨텐츠 기획과가 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뷰티 아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과들이 늘어나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충청권 대학은 이제 백성문화대가 올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웹툰도 있고 베이커리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학과들은 들어가면 일단 취업 보장이고 빨리 졸업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안정적으로 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긴 멀리 있는 대학인데 여기는 좀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호남 이런 쪽까지 만들어졌고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긴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대략적인 걸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갔는데 퇴사하겠다. 그러면 좀 곤란하긴 하겠죠. 재적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취업급여는 2학년부터 정직원 근로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우리 수도권에는 2개 대학이 있다. 그래서 여기 첨단 분야이긴 이런 게 있고 뷰티 아트까지 있고 올해 뮤직 컨텐츠까지 이렇게 해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이제 1년 6개월 과정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래서 2대학 자료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링크 3.0이라고 표시된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게 산학연 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체, 학교, 연구기관 이런 것들이 협력이 되어서 여기도 들어가면 채용 약정형입니다. 요 링크 3.0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입학을 하게 되면 취업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올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비전 이런 것들은 좀 빨리 넘길게요. 그래서 그냥 취업 약정형이다 이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말이 사회 맞춤형 학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들어가면서 바로 취업이 약정이 되고 거기에 맞는 실무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학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링크 3.0에서 앞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파란 글씨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용 연계성을 높인 사회 맞춤형 학과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서울대 홈페이지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이렇게 해서 대학들이 22, 23, 24, 3개년간 이제 재정 지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링크 플러스인데 3.0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이게 그냥 링크 분야인데요. 이게 채용 약정형인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 미용 패션도 있고요. 호텔 관광도 있고 뭐 전기전자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협약을 맺어서 대학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대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링크가 붙은 이런 대학들인데 이제 수도권에는 이렇게 15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정부의 경민대학을 예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사회 맞춤형 학과에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런 학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과들하고 기업하고 협약을 맺어서 취업을 시키는 거고요. 여기 소방안전관리과는 뒤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혀서 보고 요게 바로 이제 그런 직무협약이라는 게 학과하고 기업하고 이런 협약을 맺어서 다 취업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학과 협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기업들은 좀 공신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소방안전관리과는 이거는 뭐 사회 맞춤형하고 상관은 없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가 소방공무원들 합격률이 높아요. 심지어 막 만점자도 나오고 여기 굉장히 노력을 해서 4년제 대학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결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 막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남양주의 경복대학인데요. 경복대학들도 이런 이제 관련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취업 보장형인데 예를 들면 이 약손명과 학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한 것은 입사를 하는데 요거예요. 그냥 일반 대학 나온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전임 관리사로 입사를 해서 좀 대우를 더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장점이 되겠다. 그래서 요런 의료미용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의료미용과인데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과 이름에서는 알 수 없지만 다양한 자격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두피도 있고 전문 보험 심사 청구, 병원 서비스 코디네이터, 간호조무, 국가 미용사 자격 이런 것들까지 딸 수 있는 교육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동서울대학교인데 이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림은 좀 그렇고요. 이런 학과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12개 학과들이 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런 기업들, 까만 글씨와 관련된 것들 보이시죠? 이런 부분에 협약을 맺어서 취업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리는 좀 있는데 그 오산대학교거든요. 오산대학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취업을 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 취업 보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충청권, 강원권 있는데 여기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춘천에 한림성심대라고 여기 링크 3.0이라고 되어 있죠. 한림대하고 같은 재단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만큼 그러니까 이 학과들이 매년 이만큼의 20명의 인원을 이런 산업체에 취업 보장을 한다는 뜻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호남권, 제주권 이렇게 있고요. 대구, 경북, 그다음 동남권 이렇게 해서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취업 약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신산업 분야. 그래서 신산업 분야도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관심 가진 분야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첨단 분야 쪽하고 연결을 시키시면 될 텐데 수도권에는 지금 보시면 안양에 대림대는 반도체예요. 그다음 동서울대 미래자동차, 여기 동양미래대는 서울 구로에 있거든요. 인공지능. 유한대는 바이오 헬스입니다. 유한대가 그 부모님들 알고 계시는 유한양행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안티프라민에서 시작한 거기거든요. 제약기업이다 보니까 바이오 헬스가 되는 거고, 그다음 이천의 청각문화산업대는 거의 전문대 중에 증강현실, 가상현실과 관련해서 여기 애니메이션, 뭐 컨텐츠 이런 분야에 특화된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만 해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방에 7개가 있습니다. 이게 잘 넘어가던 PPT가 잘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신산업 분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대학별로 조금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본 겁니다. 유한대학과 아까 바이오의약품 생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약 쪽에 관심이 많은데 성적이 좀 아쉽다. 그럼 이렇게 가서 제약 회사의 연구원을 할 수도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 홈페이지들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서울대학교인데 아까 신산업 분야, 이제 자동차도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북과 관련해서 교육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아까 안양의 대림대 나왔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어 능력까지 겸비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학에서 이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장비반 이렇게 되어 있고 신산업 분야 이런 특화된 학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역 고등교육협의회는 뭐냐면 지방대학을 좀 살려보자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이런 사업인데요. 여기는 뭐 혹시 우리 아이들이 지방을 가게 될 경우에 이런 것들을 좀 택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앞에 부분은 별 내용 없으니까, 요 부분이죠. 이제 전문대학에 입학을 해서 학사도 받을 수 있고요. 석사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 성적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지고 왔고요. 전문대학에 입학을 하면요, 4년제 학사학위 받을 수 있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전공 심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인데, 조금 전에 그림 그냥 넘기겠습니다. 뭐냐면, 전문대에서 내가 2년제 학과 들어가면 2년 더, 3년제 학과 들어가면 1년 더 공부한다라는 뜻인데, 이걸 이제 그림으로 제가 표현한 것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은 전문대학 졸업하고 1, 2년 더 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재직자는 뭐냐면 아까 제가 평생교육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산업체에 일단은 재직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할 수 있다. 이제 야간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과정 중 83%가 야간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과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특성화고 학생들인데 군 전문 인력 양성 특성화고 졸업하고 군대에서도 공부를 다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인원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에서 일반 대학하고 동등한 이런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늘어나는데 이제 그림이 이거죠. 3년제 학과 가서 1년 더 공부해서 4년제 학사학위 받는 거고 2년 과정 가서 2년 더 공부해서 학사학위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아까 야간 과정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동서울대인데, 그러니까 주간에 다니고 싶으면 이제 직장 안 다니고 계속 뭐 더 다닐 수 있는 거고, 야간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면서도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이제 동서울대에서 항상 그 저희 교사연수에서 보여주는 자료인데 캡처해 갖고 왔거든요. 이게 전문대에 갔다가 공부 더 해서 학사학위 과정 해가지고 뭐 교수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지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또 다른 어떤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동서울대 이제 계속 야간 있는 거 아까 그 부분 나왔고요. 이게 계속 다른 대학들도 이렇게 있다라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이게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간 과정 개설한 대학들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게 다운이 돼 버렸네요. 마이스터대입니다. 마이스터대에서 이제 뭐냐면 여기는 석사 과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스터 대학은 많지는 않은데요. 여기 들어가면 전문기술 석사 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입학 자격, 재직 경력 3년 이상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전문대에 입학해서 취업해서 재직 경력 받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대에 가서 석사 과정 받는다. 그래서 요 마지막 부분에 전문 기술 석사 과정, 기술 부분에 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보시면 이게 이제 마이스터대들이 전국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에는 지금 가까운 곳은 안 보이시죠? 근데 뭐 이런 것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암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 분야, 스마트 원예 축산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보이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의 국가산업단지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문 기술 석사 과정은 기존의 다른 대학원들하고는 다르게 기술과 관련해서 이론과 실무를 갖춘 그런 인재를 배출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인력 양성 대학 사업인데 이 부분은 아까 계약학과 관련해서 요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대학 이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채용 조건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학생들이 전문대학 가가지고 이제 전문대학 재학하면서 요기와 관련해서 다니고 이 기업으로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100% 보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계약학과 현황은 우리 뉴스 보도 자료들은 굉장히 좋은 대학들만 뭐 성균관 뭐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근데 전문 대학들도 이런 계약학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재교육형은 일단 직장을 다니는 거고요.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면서 보장받는 건 채용 조건형입니다. 그래서 경기에는 지금 김포대학 있고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중소기업 계약 학과인데 이거는 이제 기업에 재직을 하면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림성신대 예를 들었는데 지식산업융합학과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여기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동시 채용되고 이런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냥 쉽게 직장 다니면서 지원받고 대학 졸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은 뭐냐면요. 또 다른 길 이런데 이게 진짜 꿀팁일 수 있어요. 일반 대학으로 무시험 연계 편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시험 연계 편입을 가장 많이 받는 대학 중에 하나가 연세대 미래캠퍼스. 서울은 아니고요. 원주에 있거든요. 여기하고 협약이 된 전문 대학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이 연세대 미래 캠퍼스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이 대학들에 들어가서 학과들을 다니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게 안 넘어갔네요. 자, 여기에 지금 무시엄 연계 편입인데 이게 동양미래대가 구로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갔다가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대학들로 무시엄 연계 편입 가능해요. 근데 연대 미래는 이제 요게 있고요. 뭐 강원대 쪽 같은 경우는 서류하고 면접만 보고 가고 건대 글로컬은 충주거든요. 전적대학 성적이니까 전문대에 가서 학점 잘 받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양미래대는 이렇게 많은 대학하고 이렇게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명지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명지대학하고는 협약이 안 되어 있고요. 이런 대학들하고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4년제 갈 지금 성적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것도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명지전문대,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들, 숭의여대 같은 경우도 건대 글로컬 등등 해가지고 여기 서류 면접 전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대학들에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하공업전문대학도 있는데 여기도 인하대학하고는 협약을 안 했고요. 지금 고려대 세종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홍익대 세종하고도 협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대 순천향대랑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원의 동남보건대인데 여기는 이제 보건 계열이 좀 특화되어 있긴 한데 연대 아까 보신 미래 캠퍼스 쪽으로 갈 수 있고요. 단국대 쪽으로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남보건대를 보시면 그럼 몇 등급이 갈까? 그래서 그 간호학과 제외하고는 물리치료는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다른 과들은 좀 낮아도 갑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식품제약은 따로 떼어서 보는데 여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신은 낮은데 제약회사 연구원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문대 가도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넣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여주대학인데 여기는 이제 군사학부. 여기 군사학부는 전문대 군사학부를 가면 부사관이거든요. 근데 여기 청주대로 가게 되면 이제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용인예술과학대 용인에 있는데 여기도 이제 이런 여러 대학들하고 협약을 해서 무시험 편입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용인예술과학대 같은 경우도 이런 아이들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가서 열심히 해서 4년제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희망을 좀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춘천의 한림성심대학을 가지고 왔는데 한림대는 같은 재단이어서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강원대까지도 편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대로도 이렇게 편입할 수 있는 학과들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좀 성적이 낮으면서 좀 성실한 아이들은 이런 걸 지금 하고 졸업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대학 가서 열심히 하면 내가 한림성심대에 갔지만 강원대 졸업장 받을 수 있다. 올해 제가 상담한 아이도 지금 건축 쪽 가가지고 강원대 쪽 가기로 하고 원서 쓴 아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음, 한림성심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내신이 막 7등급, 6등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가서 강원대 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여기는 안 넣었는데 경쟁률이 거의 매년 1대1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전문대에 진학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또 모르고, 그래서 전문대 가서 성실히만 하면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학과와 관련된 것은 제가 그냥 관심 있는 학과들 중에 이런 부분만 좀 보고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넘기려니까 잘 안 넘어가네요. 이게 군사 관련 학과는 가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부사관이 되는 거죠. 근데 부사관도 보시면 여기 해군 같은 경우 대림대 해군 있잖아요. 해군도 있고 뭐 항공통신 이런 거는 이제 공군부사관 가니까 어떤 취업 보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요즘에 관심 갖는 학생들이 많아서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경기권에 이렇게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군사학과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RNTC인데 우리가 4년제 대학의 ROTC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전문대학에도 그 부사관 양성, 그러니까 아까 군사학과는 아예 그냥 군사 생각하고 가는 거고요. 여기는 일반 학과로 진학해서 군사교육 받고 그 다음에 부사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에 이런 대학들이 있고 우리 경기권에는 경기과학기술대, 대림대, 여주대 여기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대 가서도 선생님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유아교육과하고 간호학과가 있거든요. 근데 유아교육과도 전문대 유아교육과 거의 3년입니다. 근데 이 3년 과정 나와서 만약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 채용한다. 그러면 똑같이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유아교육과 등급이 A, B, C, D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이제 교육부에서 작년 과정 해가지고 등급을 매긴 거예요. 그래서 A등급인 학교들이 운영을 잘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 경기권에는 그냥 보시면 경민대, 부천대, 연성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교사 양성학과, 그러니까 간호학과는 전국에 어디든지 다 4년제거든요. 전문대의 간호학과는 다 4년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건교사 양성을 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대에 가서 열심히 하면 보건교사 자격도 받을 수 있다. 근데 모든 대학은 아니고요. 여기 지금 ABC 표시된 대학들만 보건교사 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BC 등급을 받은 거니까 A가 잘 운영한 대학이겠죠. 그래서 경기권에도 지금 보시면 이런데 이렇게 해서 가서 보건교사 될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고요. 전국을 이렇게 봤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성적이 낮아도 가서 또 보건교사도 할 수 있는 이런 희망을 또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다음 유아교육인데요. 유아교육은 지금 그냥 다 3년이잖아요. 근데 지방에 2년제 학과가 있긴 하거든요. 여기는 다 어차피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나오니까.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보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 시험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과도 전국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학과 아까 대림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뭐 반도체 분야 발표하고 했었는데요. 막 넘어갑니다. 이게 용인예술과학대가 주변에 그 SK그룹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만든다고 해서 나왔는데 아직 거기가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긴 하거든요. 대학들이 이렇게 해서 전문대에서 반도체 관련 이런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과정 마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하나는 비교과 입학 전형인데 이건 정말 내신 하나도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은 사실 내신을 안 본다. 그러니까 짐작이 가실까 모르겠는데 내신 안 보니까 다른 어떤 특기가 있는 아이들이겠죠. 그래서 이겁니다. 개원예술대학이 의왕, 거의 안양 가까이 있거든요. 여기 게임 미디어나 애니메이션 쪽 아이들은 본인이 잘한 것, 이걸 가지고 심층 면접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가 이런 데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개원예술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대에서 이런 분야에 특화된 대학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중에 그다음 이제 운동장에서 축구만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요런 걸로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재활, 지도 이런 거 나와서도 요즘은 뭐 할 거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교과 입학 전형들이 많긴 한데 그냥 이제 몇 개만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면접만 보는 이런 많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프로칼리지입니다. 그래서 밑에 로고 보이시죠?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프로칼리지 하면 이게 전문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거든요.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서. 그래서 온라인 상담도 이렇게 요청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로 상담, 입학 상담 이렇게 하고 직접 이제 관심 있는 대학에 문의를 하시면 대학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이런 내용들이 이 전공모아 앱을 하나 깔아 놓으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부모님들께서 아이와 관련된 좀 첨단 정보들이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전공모아 앱 하나 깔아 놓으시면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전문대학별로 관심대학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 대학은 이제 웅지세무대학이라고 그 파주에 있습니다. 아까 경민대학은 이제 뭐 계약학과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이 대학은 사실 부실대학으로 뜨는 대학이에요. 그런데 들어가 보시면 회계 세무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이거든요. 여기서 고시반을 운영을 해가지고 합격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세무사 합격수 전국 1위. 그쵸. 최연소 뭐 이렇게 되고 이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이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뜨다 보니까 대학 자체에서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한다는 거고 학과들이 다 그런 학과들입니다. 세무, 회계, 부동산, 감정, 평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데 관심이 있다면 조금 불안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학의 교수님들은 굉장히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고요. 아예 이름을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건데 제가 주목할 부분이 이거예요. 공인회계사, 세무사 많죠. 근데 구급 공무원도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학의 노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연천에 좀 가깝긴 하겠죠. 서정대학이에요. 서정대학인데 여기도 보시면 공무원 양성 관련해서 굉장히 대학이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그래서 공무원 합격 22년에만 해도 23명 이렇게 합격을 했다고 나오는데 여기 소방공무원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응급구조학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소방공무원 배출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뭐 이 동물보건, 뭐 반려동물 이런 것들 보시면 이 지역에 있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서정대 같은 경우 동물 관련 학과가 학교 기업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기업이 동물 병원이죠. 이걸 운영하는데 의정부에 3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전문대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이런 아이를 상담을 하게 됐어요. 네 아이는 여주대 자동차공학과를 가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여주대 미래자동차과는 지금 합격자 최저가 8등급대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오늘 전문대이긴 한데 이 학생 보고 여기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라대학인데 이게 원주 한라대학이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정주영 회장 동생이 만든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현대 기아자동차 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쪽으로 취업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가는 아이들이 어떠냐면은 스마트 모빌리티 뭐 이런 데 보면 내신이 6등급, 7등급 막 보이시죠. 그래서 이 학생에게 여기를 권유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하위권 아이들이 일단 선생님에게 상담을 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이게 한 발 내미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본인이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아이가 어떤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약간은 좀 고치셨으면 하는, 요거 좀 바꿔주셨으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 설명회 하고 하면 선생님들이 구름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전문대 설명회 한다 그러면 안 오셔요. 그리고 중하위권 설명회, 이 중하위권 대학 설명회 같은 경우는 마련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정보 제공을 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극동대라고 있는데 학교 자체는 뭐 그렇게 좋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항공안전관리학과가 이 항공대학 다음에 이 대학이 두 번째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이런 대학은 내신 진짜 낮아도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뭐 관제사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항공 기장하고 그다음 항공 정비하고 중간 관리자 역할. 그래서 이게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지고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좀 볼 수 있는 이런 장이 좀 되었으면 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 이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이 대학에 초등특수교육과가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 제가 보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5등급 때도 막 가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서 실제 선생님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선생님들 보여드렸더니 어떤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 진짜 교사 자격증 나오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아이들 중에도 내신은 낮은데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런 아이들에게 이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요 끝부분에 요 대학들은 이제 4년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4년제에서도 중하위권 대학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고 그다음 앞서서 말씀드린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그런 경로로 여러 가지 취업을 확실히 할 수도 있고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그런 희망을 줄 수 있고 해서 오늘 이런 내용들로 정리를 해봤고요.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생각대로 부모님 말씀 안 따르고 공부를 안 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좀 다독여주고 끌어주신다면 좀 희망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막 이 화면이 바뀌는 게 좀 그래서